미국 서북부의 시애틀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진돗개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반려견을 부릅니다. 한참을 낑낑거리고 있던 진돗개가 이제는 혼절에 가까운 상태가 되자 반려견의 주인인 이 여성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해당 여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시애틀에 사는 미국 여성 틴슬리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 시애틀은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 도시이지만 저에게는 특히 이 부분들 때문에 좋아하는 곳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산다고 할 정도로요. 시애틀에는 수많은 반려견 관련 시설들이 존재하고 환경도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어딜 가나 반려견 관련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으니 우리 몰리와 같이 어딜 방문하더라도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몰리는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에요. 한국의 진돗개 품종인데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게다가 주인밖에 모르는 주인 바보라서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귀여운 아이랍니다. 그런데 저희 사랑스러운 몰리와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려견 몰리와 함께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시간은 몰리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몰리를 혼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몰리와 인사하며 간식과 물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녀석이 기껏 생각해서 챙겨준 물과 간식은 먹지도 않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나한테 뭔가를 원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 평소랑은 좀 다르네. 처음에는 제가 평소처럼 자기와 오래 놀아주지 않아서 삐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몰리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가기로 했죠. 몰리도 낑낑거리다가도 제가 산책하러 나가자고 하니까 금세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안 가줘서 삐졌었던 게 맞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죠. 산책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몰리에게서 알 수 없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힘에 부칠 정도로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어디가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몰리가 헛구역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몰리가 걱정되어 산책을 중단하고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예전에도 몰리가 위장이 민감해졌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주니 금방 회복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나 헛구역질하던 몰리가 조용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게 해주자 조금씩 구역질이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몰리는 아까보다 확실하게 진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즘에 일이 바빠져서 내가 몰리한테 너무 소홀했나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받으면서 키우게 된 진돗개 몰리는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애완견 이상의 의미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에 대해서 눈치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몰리를 반려견으로 생각은 했지만 가족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만약 이때 몰리의 의중을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일찍 몰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산책하면서 헛구역질을 한 이후에도 몰리에게 간헐적인 구역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어제 하루는 음식을 중단하셨다고요? 보통 이런 경우 애는 위장이 민감해져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네, 저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위장이 민감하다고 해서 주사 맞고 약을 타서 먹었어요. 이번에도 주사 한 대 맞고 먹는 약을 좀 타가실 거예요. 위장이 민감해져서 그런 거면 보통 이렇게 해결이 되실 텐데요. 만약에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병원에서 치료받은 저와 몰리는 다시 우리의 생활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면 몰리와 저는 공원 산책을 즐겼고 점점 사료도 제대로 먹는 것 같아서 이제는 증상이 다 나았나 보다 생각했죠. 한 가지 신경이 조금 쓰이는 것은 몰리가 한 번씩 저를 바라보며 앓는 소리를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죠.
마치 저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2주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한 줄로만 알았던 몰리가 오전부터 또다시 낑낑대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저를 바라보며 무언의 말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제야 몰리에게 단순히 위장이 예민해진 게 아닌 다른 심각한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동물병원에 연락하여 반려견의 증상을 말하고 치료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진료가 어렵고 내일 오전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낑낑대고 있던 몰리가 갑자기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몰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제가 불러도 이 녀석은 밖에만 쳐다보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나 싶어서 밖으로 나가보니 우리 집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누군가가 다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누가 왔다 갔나? 저는 별 생각 없이 몰리가 지금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문을 열자마자 몰리가 그 사이로 쏜살같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뛰어가는 한 남자를 향해 달려갔죠. 저는 갑자기 등에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몰리가 지나가던 M1 행인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 저 뛰어가는 남자가 이곳에서 조깅하던 행인인데 몰리가 우리 집을 침범하는 침입자로 생각하여 위에라도 가할까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의 몰리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기에 그런 오해를 할 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픈 표정으로 낑낑대던 녀석이 얼마나 재빠르게 뛰쳐나가던지 마치 번개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뒤늦게 몰리를 따라 나갔지만 이미 몰리는 제 시야에서 자그맣게 보일 정도로 벗어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몰리를 자각한 것인지 조깅하던 남자가 당황한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몰리를 피해 더욱 빠르게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에 탑승한 그 남자는 몰리에게서 안전하게 달아날 수 있었죠. 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몰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몰리, 너 도대체 왜 그래? 아프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혼날래? 멀쩡히 조깅하는 사람은 왜 위협하고 그러는 거야? 저의 고함에 몰리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운 없는 발걸음으로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그 이후로 몰리는 또다시 환자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기운이 없었고 여전히 낑낑대며 한 번씩 저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이 정도면 분명히 몰리에게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저는 병원에 연락하여 몰리의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죠. 선생님, 2주 전에 진료받고 갔을 때는 조금씩 좋아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다시 낑낑대면서 헛구역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얘가 생전 안 하던 짓을 했어요. 근처에 조깅하는 사람을 사납게 위협하면서 쫓아가더라고요. 그런가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제 지인분 중에서도 진돗개 품종을 기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조금 아는데 진돗개가 주인 반경을 벗어나서 그런 이유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데요. 뭐 아무튼 위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어제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안 하던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인지. 견주님, 기본적인 검사는 다 끝났고요. 결과는 아마 내일 오후쯤 나올 텐데요. 시간차를 두고 진행해야 하는 검사가 있어서 반려견은 오늘 병원에 맡겨두시고 내일 방문해 주시죠. 그렇게 저는 몰리를 병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었죠. 저는 몰리의 일도 있고 해서 하루 휴일을 내어 쉬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다 보니 제가 스스로 쉬려고 하지 않는 이상 쉬는 날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몰리의 일 때문인지 급격하게 체력이 안 좋아져서 일부러 하루 휴일을 내었던 것입니다. 황금 같은 휴식을 보내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동물병원입니다. 틴슬릿이 되시죠? 아무 말하지 마시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셔서 경찰서로 향하세요. 제일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시죠? 그쪽에 가신 후에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저희도 바로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경찰서는 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고 집에서 나오셔서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그쪽으로 가서 모두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에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오후쯤 되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다짜고짜 경찰서로 가라니. 하지만 왠지 모르게 수의사 선생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당부해서 그런지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로 향했고 곧이어 수의사도 경찰서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경찰관들과 수의사 선생님은 무언가를 들고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틴슬리 씨, 당분간 어디 지내실 곳은 있으십니까? 네, 어머니 집이 근처에 있긴 있는데 왜 그러시죠? 틴슬리 씨가 키우시는 반려견의 몸속에서 스마트폰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의 주인은 아무래도 살인 범죄자로 추정이 되는 상태고요. 폰에 개인정보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검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당분간만 어머니 댁에서 머물러 주시고 범인이 검거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경찰관에게서 듣고서는 한참을 넋이 나간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달려온 수의사가 숨을 고르며 그제야 저에게 말을 걸었죠. 틴슬리 씨, 아무래도 몰리가 살인범과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틴슬리 씨가 없는 사이에 집안에 침입자가 발생했고 몰리가 강력하게 대항하는 바람에 침입자가 당황하여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리가 삼킨 것이고요. 정말 지독스럽게 영리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는 도중에 침입자와의 몸싸움 흔적인지 찰과상이 몇 군데 보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그 범인이 잡히기까지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리 또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한 상태입니다. 만약 진돗개 몰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몰리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